만약 이혼하고 싶지 않다고 한다면 먼저 상대방이 왜 이혼을 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 우선은 공감하고 이해한다는 입장을 보여줘야겠죠. 그 다음에 상담위원님과 상대방에게 내가 무엇을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 진심으로 호소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박희연입니다. 네, 김정세 변호사입니다. 이혼 소송을 하다 보면 종종 가사조사와 함께 조정조치라는 걸 하라는 재판부의 명령이 내려와요. 이게 단어가 낯서니까 대체 뭔가 싶어서 당황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쉽게 말해 부부상담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대체 왜 갑자기 상담을 하려는 거냐, 이제 뭐 상대방 얼굴 보기도 싫은데 꼭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혼 소송 중에 진행하는 부부 상담이 어떤 절차인지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조정조치가 뭐냐? 이제 한마디로 말하자면 사건 당사자와 그 관계인의 갈등 환경을 조정하는 걸 말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혼까지 가게 될 정도면 부부간의 갈등이 너무 심한 상황이거든요. 뭐 집 같은 재산 문제, 아니면 아이 문제, 이게 같이 정리해야 될 게 정말 많은데 일단 서로 감정이 상해서 제대로 된 대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한 채 소송을 진행을 하게 되면 결국은 안 좋은 결과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재판부에서 부부간 갈등도 완화하고 아이가 받은 상처도 좀 치유하고 가정에 생긴 여러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상담이나 교육, 치료를 받도록 해주는데 이걸 조정조치 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혼 사건이라 하더라도 조정조치 명령이 나오는 게 있고 또 아닌 게 있어요. 이게 사건을 진행을 하면서 이 가정에는 좀 상담이 필요하겠다. 부부가 너무 갈등이 깊다거나 아니면 한쪽은 이혼을 원하는데 다른 한쪽은 절대 이혼을 못하겠다고 한다거나 뭐 양육권 분쟁이 너무 극심하다거나 이렇게 서로 입장 차이가 너무 큰 경우에 조정조치 명령이 내려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혼까지 가는 동안에 아이들이 상처를 많이 받아서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죠. 그런 경우에도 부모님과 자녀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부부 상담은 법원에서 위촉한 외부 전문 상담사분이 해주시는데요. 이게 1주에서 2주에 한 번씩 상담을 보통 하는데 부부만 상담하는 경우에는 이제 1회에서 10회 뭐 이렇게 길게 하면 하기도 하고요. 자녀까지 같이 하는 경우에는 회기가 좀 더 늘어나요. 한 2-3번 정도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담 기간이 3개월 이상 정도는 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부 상담에선 서로 이혼 의사가 어떻게 다른지, 좀 원만하게 이혼하기 위해서 서로 얼마나 협의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요. 아동 및 가족 상담에서는 아이들의 현재 심리 상태를 좀 파악하기 위해서 심리 검사도 진행하기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는 상담과 치료를 함께 진행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종종 부부 상담을 꼭 두 사람이 같이 진행해야 하냐 걱정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부부가 함께 상담을 진행하는 게 원칙이지만 만약에 가정폭력이 있다든지 같이 상담하기 어려운 상황에는 분리해서 진행 가능하거든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혹시 상담을 거부해도 되나요? 네. 강제는 아니기 때문에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법원이 이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 결정한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최소한 한 번이라도 일단 참석하는 모습은 보이는 게 좀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상담을 받아보고 정 필요 없다라고 생각되시면 그때 거부하는 것도 늦지 않습니다. 이 상담을 통해서 서로 속마음을 확인하고 오해를 풀 수도 있거든요. 만약 내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 입장이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부부 상담을 하면 가정을 다시 합칠 수 있는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이혼을 하지 않도록 한다거나 다시 가정을 합치도록 하는 그런 절차는 아니거든요. 이 부부 상담의 목적은 이제 이혼을 하는 데 있어서 서로 감정적인 앙금을 남기지 않도록 하는 거에 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부부 상담 절차하고는 좀 다를 수 있어요. 물론 이걸 통해서 실제로 이혼을 하지 않게 되는 사례도 있어요. 어떤 분은 부부싸움을 너무 자주 해서 오랫동안 각방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혼 소송까지 이어졌는데
부부 상담을 여러 차례 한 끝에 서로를 좀 더 이해하고 다시 한번 잘 지내보겠다면서 이혼 소송을 취하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건 굉장히 일부 사례고요. 안타깝지만 실제로는 부부 상담하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은 그냥 이혼을 하시죠. 가끔은 상담위원 중에 이혼을 하지 않도록 유도하시는 분이 계시기도 해요. 이게 바람직한 상담은 개인적으로 아니다 생각하는데 여기에 또 마음이 이제 흔들리시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전에 어떤 분이 실제로 이혼을 하고 싶었는데 상대방이랑 상담위원이 이혼을 안 하는 쪽으로 계속 유도를 하시는 사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자기도 모르게 원래 이혼할 생각이 없었다. 나는 기회를 주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상담위원님이 이제 재판부에다가 이혼을 재고해 보겠다고 한다. 이렇게 전달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역시 이혼을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최종적으로 이혼을 하긴 하셨는데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 과정이 혼란스러웠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나는 꼭 이혼을 해야겠다라고 하신다면 그 의지가 변하는 모습을 상담 중에 보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부부 상담을 할 때 좀 잘할 수 있는 요령이 있느냐고 묻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사실 부부 상담은 결론을 정하고 그에 맞게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이혼을 원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상담 내내 정확하게 이혼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혀야 할 거고요. 만약 이혼하고 싶지 않다고 한다면 먼저 상대방이 왜 이혼을 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 우선은 공감하고 이해한다는 입장을 보여줘야겠죠. 그 다음에 상담위원님과 상대방에게 내가 무엇을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 진심으로 호소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보고서를 재판부에 올린다 하셨는데 그 보고서가 혹시 재판에 영향을 얼마나 미치는 건가요? 그 조정조치 보고서는 가사조사 보고서랑 다르게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두 사람이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해왔는지 그 모습을 유추해 볼 자료가 될 수는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자면 조정조치 보고서가 재판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 하지만 상담 보고서가 재판부에 제출되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임해야 한다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종종 상담위원이 조정조치 보고서를 재판부에 어떻게 올렸는지 궁금하다. 어디서 이걸 열람할 수 있냐 묻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아쉽게도 조정조치 보고서는 가사조사 보고서랑 달라서 내가 열람할 수는 없다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이혼 전문 변호사 김정세였습니다. 저는 박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